여러분,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원장님의 이번 설명의 컨셉은 차가운 머리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형법, 법원직 전용 형법이 뭐고 국가직, 검찰직 형법 전용은 따로 있을까? 조금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쌤, 국가직 형법하고 법원직 형법이 달라요? 똑같지 않나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해요. 즉 형법이라는 학문을 크게 봤을 때 이 큰 범위에서 뭐 법원형법도 나오고 뭐 경찰형법도 나오고 뭐 검찰 나오고 이건 똑같겠죠. 그런데 공부를 처음 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형법을 다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법원직은 이 중에서 뭐 여기 잘 나오는 파트가 있고요, 국가직은 이 중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들은 같이 공부하면 되고, 법원직은 좀 더 법원직에 많이 나오는 파트들, 국가직은 우리 검찰직은 또 검찰에 많이 나오는 파트들을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1년 만에 합격이 돼요. 내가 한 3년 공부할 거다, 한 5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공부하고 저기도 공부하고 저기도 공부하고 저기도 공부하고 라고 하면은 오래 하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직렬에 맞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에도 1년은 빠듯해요. 그래서 양 직렬이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자마자 물론 형법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형법은 크게 총론하고 강론 두 개로 구별이 돼요. 마침 제가 어제 책이 나와가지고 어제 이게 총론이고요, 이게 강론이에요. 코에 구분이 돼요. 출제 빈도를 보시면 법원직은 강론 비중이 60, 70% 됩니다. 한 25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 올해는 14문제, 그다음 총론의 10문제 안쪽이고요. 반면 검찰직은 20문제가 나오는데 총론이 한 13문제, 강론이 한 7문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똑같이 20회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4시간씩 80시간이에요. 순환별로 일선 기본반이. 그러면 저는 법원직 강의 구성을 할 때 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강론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한 80시간 중에 뭐 한 30시간, 35시간 정도를 총론, 그 다음에 한 45시간, 50시간 정도를 강론,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직은요, 검찰직은 당연히 총론도 많이 해야겠죠. 당연히 한 50시간 총론, 한 30시간을 강론, 이렇게 시간 배분을 나눠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그 파트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쌤, 뭐 한 10시간, 20시간 차이니까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순환 이야기고 2순환도 마찬가지예요. 3순환도 마찬가지고, 계속 법원직은 강론에 조금 더, 국가직은 총론에 조금 더, 이게 쌓이고 쌓이면 100시간 뭐 훌쩍 넘어갑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파트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조금 다른 점은, 이게 이제 좀 진입하기 전에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학설과 이론이 조금 출제가 됩니다. 이게 좀 처음 들을 땐 낯설 수 있는데, 우리 법과목은 크게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론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국가직을 보시면 이 옆에가 연도고요, 출제 연도고, 출제 연도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 이론 파트들이에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부하실 때 뭐야, 이게 형법을 좀 포기하는 뭐 그런 파트들인데, 보다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법원직은 아예 안 나옵니다. 법원직은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요거 공부하는 게 기본 10시간, 20시간이에요. 10시간, 20시간. 그럼 국가직 수업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요. 법원직은 이 시간 아껴가지고 강론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아껴가지고. 그런데 하나 좀 우리 검찰직에 말하고 싶은 것은, 자세히 보시면 이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게 있고요, 한 12, 3년 동안에 한 번 나오고 만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출제가 안 된 것 중에서도 형법 총론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한 30개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다 공부하는 것도 되게 조금 미련해요. 국가직에서도 잘 나오는 것들, 저는 딱 5개 뽑는데 아실 거예요. 요새 수업 들으신 분들은 딱 그 5개만 씹어 먹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사실에 차고,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속, 위전착, 원자행위, 이것도 우연반응 하나 더 있는데 요거 5개를 어떤 식으로 나와도 맞춘다라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론이 나온다고 또 거기에 시간 좀 너무 많이 하시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조금 출제가 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2년 연속 한 지문, 그러니까 문제 한 문제 나온 적이 없고요. 한 지문 혹은 2지문이 나왔어. 이론 문제가. 그러니까 검찰직도 판례가 조금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따라서 이론 공부를 하긴 하되 좀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하고 나오지 않는 이론들은 과감히 버리고 가도 90점 이상 맞는 데는 전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총론 공부를 처음 하실 때 너무 이론과 학설에 매달리지는 마라.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 중심으로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 조금 승부가 조금 갈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직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판례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조금 들거든요. 근데 법원직 형법도 학생들별로 이렇게 변별 내용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 행정처에서 강구한 방식은 이거 같아요. 최신 판례. 제가 우리 커리의 맨 마지막에 일일 특강 커리가 있습니다. 하루 4시간 모든 거 쏟아붓는 강의가 있는데 제가 그때요 검찰직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최판 잡고 있지 말라고. 최판 그렇게 안 나온다고. 검찰직은 그냥 기존에 나왔던 총론의 주요 지문들을 나랑 한번 다시 보자 라고 해서 한 10년 동안 나왔던 지문들을 저랑 같이 한번 쭉 복습을 했어요. 왜? 그렇게 안 내요. 지문이 총 여러분 사지선다 20문제니까 80지문일 거 아니에요. 2021년도 최신 판례가 딱 2지문 나왔어요. 2지문.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로 다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 똑같아요. 제가 작년 재판 강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검찰직 대상분들은 그냥 가볍게 듣고 오히려 누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우리 법원직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저번에 있었던 6월달 시험에서 총 100지문 중에요. 21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문이 100지문 중에서 18지문 거의 한 20%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2020년도 최신판 합치면 한 30% 돼요. 30% 돼. 그래서 이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를 결론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주요 판례들의 주요한 법리들을 막 섞어가지고 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재판 나왔네? 결론이 유죄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면 틀려. 거기서 왜 유죄가 됐는지 혹은 무죄네? 왜 무죄인지를 막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지죠. 이게 옛날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한 출제는 됐는데 지금은 뭐뭐뭐 때문에 뭐뭐뭐해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이렇게 나버리니까 우리 법원직 시험은 지문이 굉장히 길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법원직하고 국가직 강의를 할 때 늘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 법원직은 제가 최대한 빨리 총론을 끝내줘야 돼요. 이거를 빨리 끝내줘야 강론의 이 많은 양과 그리고 여러분 법원직은요 이 책에서 한 많이 나봐야 80% 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재판에서 또 이만큼 나올 거거든. 그러면 기본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 최신 판례들을 우리가 시험 전까지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국가직은 이것서 다 나올 거예요. 재판 나와봤자 얼마 안 되거든. 따라서 제가 그 법원직은 어떻게든 총론을 빨리 끝내주고 강론을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총론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조금 못 드려요. 그래서 되게 총론 공부를 처음 할 때 어려운 개념을 딱 설명을 해요. 그럼 실강 분위기를 딱 봐. 그럼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아. 그럼 국가직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요. 이렇게 바꿔도 보고 저렇게 바꿔도 보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국가직은 그래도 되거든. 근데 법원직은 그럴 시간이 없어. 한번 딱 개념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면 뭐 와서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진도를 뽑아줘야 강론에 많은 판례를 볼 수가 있고요. 총론은 검찰직은 어때요? 총론을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강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총론이랑 강론 중에 객관적으로 양은 뭐가 더 많을까요? 강론이 훨씬 많습니다.
강론이 훨씬 많은데 이미 우리는 많은 시간을 쓰고 강론을 들어가요. 검찰직 같은 경우에. 그럼 저는 강론에서 뭘 뺄지를 늘 고민을 해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뭘 좀 설명 안 드릴까. 뭐 선생님 다 하면 안 돼요. 뭐 중요한 거 불안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법원직 필패입니다, 여러분. 8과목 중에 한 과목 늘 강조하시죠. 양 많은 과목의 선생이 할 일은 양을 조금 줄여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침 이제 어제 책이 나와가지고 어제 출판 대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우리 법원직은 반영을 못했어요. 뭐 촉박해가지고 다음 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차피 필요한 부분 다 보충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마지막 정리. 법원직은 강론과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 국가직은 총론하고 주요한 이론들, 개념들이 중요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각각 전용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커리는 우리 또 본 수업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